와, 이재명이다 할게요. 와, 이재명이다. 난리 났습니다. 와,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한다. 조심 조심. 내려. 형님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맞춰. 저쪽이 사람이 많고. 민주당. 앞으로 할게. 네, 많이 찍어주세요. 길. 네, 얘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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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천천히. 아이씨. 너무 새끼냐. 이재명. 잠시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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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와, 저기 광장 봐봐요. 난리 났어. 와. 여기 보시면 안 돼요. 네. 찍는다고 말하니까 안 된대. 여기 있어. 와. 찍었냐 너? 대단해. 아빠야 받아세요. 아빠. 아니 이게 뭐냐 5초짜리. 넌 인생이 많이 남았으니까 할 수 없다. 와, 자, 오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세상에.
잠시만요. 와, 세상에. 옆으로 빠지세요. 형 괜찮아요? 옆으로 빠지세요. 아이고. 옆으로 빠지세요. 네. 나오지 말고 신호 지켜 신호. 그만. 와, 조심. 신호니까 잠깐만. 가서 앞에서 해주세요. 와. 오. 와. 와, 난리 났어. 진짜 역대급이다. 와. 사람 진짜. 와. 의정부 한 4배로 오신 것 같아. 네. 길 좀 열어주십시오. 자, 안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자, 잠깐만요. 와, 이거 드론 띄워도 돼요. 드론 띄워도 돼. 안 찍어도 돼요. 운전장으로 가셔도 됩니다. 와, 기다리고 계신 분들 봐봐요. 우와. 우와. 이재명이다! 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보여주자. 우와. 하하오. 우와. 밀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사람이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시고 나서 앉을게요. 아는데 지금 못. 네. 빨리 앉아. 아, 일단 잠깐만. 알았어. 자,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주 주민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 오셔서 좋죠? 다 같이 환수 하나! 자, 위험하니까 자리 가려주시고요. 자,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 최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의 저 우리 이름을 부르고 환호하시고 싶은데, 자, 오늘 누가 오셨죠? 예, 잠깐만요. 특별하게 다치시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이거 사회적 감도 안 좋은 거 대표님 저희 정신 발령합니다. 진짜.
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 시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유난히 학생들이 많던데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죠? 나은 삶을 물려주는 방법은 우리가 투잡, 쓰리잡 뛰고 죽도록 고생하고 중요합니다. 집 팔아서라도 또 정말 몸이 부서져서라도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희망 있는 사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들이 할 일입니다. 4월 10일은 무슨 날? 그렇습니다. 4월 10일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했나 못했나, 잘했으면 상을 주시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 날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여러분이 평가하십시오. 제가 마이크 들고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선거법이 할 수 있어서 제가 마이크 없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육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 내용도 좀 수정을 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치적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네, 지금은 기자회견 시간이니까 리액션, 박수, 환호 금지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나중에 중계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그때 하십시오. 그때.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4월 10일 정권 심판의 날까지 이제 18일이 남았습니다. 경제를 파탄내고 민생을 외면한 정권, 그리고 특히 평화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태원 골목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모두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경북대 해병대 예비역 대학생은 해병, 상병 사망 사건을, 그리고 한 예비 초등교사는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서울 화곡동에 대자보를 붙였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 전역에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민생 외면, 경제 폭망,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평화의 위기,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접경도시 파주도 참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파주는 6.25 전쟁의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과거를 딛고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뒤바뀌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동일의 전진기지이자 유라시아 세계로 향하는 출발점이 바로 평화도시 파주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국민 소통 핑계로 대통령실을 무리하게 옮기더니 북한 무인기가 서울 영공까지 침입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남북한 간 반목과 갈등을 키우는 끔찍한 말폭탄만 앞세우면서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완충 지역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조장하고 전쟁 위협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권, 저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북쪽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입을 모아서 연일 불안하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하십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느끼지도 못했던 전쟁의 공포가 이제 새삼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이 없을 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위기입니다. 해군 상병 사망 사건 의혹 어떻습니까? 정의로운 회병은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려던 박정훈 대령은 구속될 뻔하다가 이제 재판에 회부돼서 이재명처럼 죽으라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죄를 은폐한 피의자, 핵심 피의자 이종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 대사로 파견됐습니다. 군대 보낼 장성한 자식을 둔 어머니들 불안해서 군대 보내기 싫지 않습니까? 파주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할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50만 대도시 파주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파주가 어떻게 돼야 될지 얘기는 우리 다른 후보들께서 나중에 마이크 없이 말씀드릴 걸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이거 금지라고 했죠? 여러분, 마이크 없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기자회견은 이걸로 마치고 우리 참여하신 기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간단히 몇 가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기자분 있으세요? 네, 제가 좀 전에 의정부도 갔다 왔고 또 어디입니까? 포천도 제가 하도 많은 걸 봤어요. 정신이 없어요. 포천에서도 우리 언론 여러분들 질문을 몇 가지 주고받았기 때문에 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감 시간도 다 된 것 같고 이제는 마이크 없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무슨 날?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4월 10일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경제 폭망시키지 않습니까? 인생 파탄에서 죽을 지경이죠? 한반도 평화는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세계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은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간다고 공식적으로 스웨덴 연구소가 말할 만큼 국제적인 망신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검사 독재 파탄 냅시다. 여러분, 검사 독재 파탄. 여러분,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안전하게 살고 싶지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희망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 권력과 예산을 그들의 개인적인 뱃속을 채우는 데 쓰거나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쓰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멀리 있는 남의 일 같지요? 정치는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파주에다가 전철을 놓을 건지 말 건지, 교육기관은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세금은 누구한테 더 많이 부과할 것인지, 누구의 세금을 깎아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다수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것인지, 소수의 기득권자만
혼자 홀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만들 것인지조차 바로 정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술 먹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해외 순방이 곧 민생이라더니 민생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신만 시키지 않았습니까? 국제관계 악화돼 가지고 점점 대한민국이 외톨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기로 이 한반도가 점점 밀려가다 보니까 외국 투자가 줄어들어서 수출도 잘 안 되고 경제도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악화되고 파탄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정치는 남의 일 같아도 바로 우리 자신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누구한테 지배당한다고요? 가장 못난 자에게 지배당한다. 가장 악질적인 자에게 지배당한다. 우리의 무관심은 중립처럼 보이지만 결코 외면과 포기는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은 바로 이 기득권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득권 체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들이 이렇게 해도 저분하고 똑같은 표를 얻어서 똑같은 국회의원 뽑혔네 이러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서 저분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냈다. 심지어 그들이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차지했다. 더 나아가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서 국회 입법까지 이 나라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지난 2년 동안 했는 거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구나. 더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망가질 겁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까지 다 붕괴돼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혼자 가서 열심히 투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권력은 우리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그들의 뱃속만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이 정치의 현실도 결국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더 나은 현실을, 더 나은 세상을, 희망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행동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는 잘 준비된, 잘 벼려진 여러분이 쓰는 칼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과 국민을 배신한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국민이 이겨야 되는, 국민이 이기는 선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 열심히 잘 일해오지 않았습니까? 윤호덕, 박정, 정말로 잘 준비되고 국민에게 충직한
유능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개주도 열심히 잘해서 개원도 늘리고 살림 잘 살면 또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주가 말이에요. 자기 식구라고 너 전에 나 뽑을 때 반대했지. 너 저리가. 너 전에 우리 많이 도와줬지. 그래 너 하나 더 먹어. 이러면 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때는 개주를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면 얘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도 한번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개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 잘하면 다시 기회를 주면 됩니다. 열심히 일 안 하면 기회를 뺏어야죠. 그런데 도중에 말을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를 망쳐먹는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준비된 윤호덕 안녕하세요. 저는 한주감의 윤우덕 국회의원이고 또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아, 이게 뭐죠?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물법! 이게 하나, 둘, 셋 되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나는. 자,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 북부 이거 파주에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다고 했는데 정말로 무능한 것 중에 하나는 군사적으로 강대강으로 몰아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점증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적정 지역이잖아요. 겁납니다. 풍선만 떠도 우리 먹고 살기가 엄청 힘들어요.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시켜버렸어요. 남북은 북쪽같이. 그래서 적정 지역 그리고 서해, 동해 군사적 위기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의 충돌을 막아낼 수 있는 안전판이었어요. 이거를 복원해야 합니다.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바로 옆에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있어요. 아니 그래서 커피 났어. 커피 너무 열심히 피워다녀가지고 제가 프랑스 선거운동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군사합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재명과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쌍꺼풀 터지셨어. 국회에 가가지고 더 일하다가 코피 나라고 확실하게 국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우리 박정 후보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네!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런데 평화와 외교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게 제일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도 알지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곧 경제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인데 안보,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국토를 지키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안보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안보는 전쟁할 필요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워서 이기면 되지 뭐.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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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덤벼! 이기지도 못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미군 빼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1년에 지출하는 국방비가 북한의 1년 국민 총 생산보다 많아요. 거기다가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질 리가 없죠. 힘이 세면은 자중해야지요. 뭐 힘을 과시해요. 이럴 때는 살살 달래가지고 자 우리 잘 지내자. 괜히 행패 부리면 우리 식구들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안보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거 중요하지요.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 바로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입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어떻게 한국 기업이 상장을 하면 미국, 유럽에 상장한 것보다 더 싸요?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라도 전쟁 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분단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험을 최소화해야지요. 그런데 자꾸 이거 문제를 만들어서 갈등이 격화되고 지금 포격전이 내일 나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해요. 똑같은 주식이 유럽에도 미국에도 늘렸는데 뭘 하고 이 동네 거 사겠어요? 그래서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우리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예요. 한반도에 위기가 오면 그냥 군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주머니 자체가 비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는데 저기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걔는 건의뿐이 몰라요. 여기는 접경 지역이잖아요. 한반도 평화가 전쟁의 위기로 바뀌면 직접적 타격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땅값도 떨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 시기에 이 평화의 시기에는 개발도 많이 되고 남북 간의 관계가 좋으니까 투자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 접경 지역 땅값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파주에 땅 가진 분들 민주당 찍으세요. 그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부자 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는 민주당. 전쟁이냐 평화냐에서 우리는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파주 시민들의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이 오셨네요. 자, 노출되라고 좋아요 팍팍. 이렇게 모여주신 파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저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국민 무시하는 삼매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존경하는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정부가 한반도 긴장으로 몰고 가서 우리 파주 시민들 불안하게 하고 한국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는 평화를 지켜야 하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맞습니까? 저에게 4월 10일 총선은
세 번째 의미도 중요합니다. 이번 제 슬로건은 삼선의 힘으로 뼛속까지 파주사랑입니다. 파주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구가 경계 조정이 됐습니다. 제 지역구가 92%가 되고 신도시가 8% 됐습니다. 그동안 파주가 갖고 있던 문제, 신도시와 나머지 지역의 불균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서로가 배척하고 융합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경계 조정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파주가 50만 다도시에서 100만 등락시로 가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파주 시민은 같은 한마음이 되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호동 의원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께 부탁을 해서 금능역 앞 이곳을 개발하면서 운정과 금천을 붙이겠습니다. 또 성전이 멈춰있는 조리와 금천 사이를 세계적인 스포츠 대표 산업도시를 만들어서 하나로 또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금천과 조리와 운정이 하나의 큰 권역이 되면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 날 평화경제특区법이 통과됐습니다. 평화경제 특区를 중심으로 문산을 중심으로 우리 파주 북쪽도 큰 권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의 북쪽과 남쪽이 쌍거리로 파주 발전시키고 경기도 발전시키고 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높여서 으뜸가는 파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으로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당선이 되고 재선까지 했는데 이번에 목표는 꼭 한석을 더 보태서 이번 정권 심판하고 다음 정권 탈환하는데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김포로 가야겠는데 가시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탁입니다. 좀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 정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고 국민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고 입까지 틀어막아서 자기들이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는 행동을 보면 독재를 넘어서서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를 통제하면, 가짜 뉴스를 뿌리면, 조작된 정보를 뿌리면 국민들이 바보 같아서 거기 속아 넘어갈 거다. 그래서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도 다시 또 찍어주겠지.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 걸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들 행태를 보십시오.
가짜 뉴스 왜곡된 정보를 마구 퍼뜨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게 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꼭 이 얘기를 해야 된다서 엄청 바쁜데 왜 그러시나? 무슨 방송 꼭 없애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언론계야.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의 현실은 엄혹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보 전달 매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전화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진실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윤우덕 선배나 우리 박정 선배가 기억할 텐데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진짜 독재 시대에 모든 정보가 통제되던 시절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도들의 폭동이다 이런 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다 속아서 내 입으로 욕을 하던 그 시절에 그래도 진실을 알려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유인물 밤새도록 등사판에 철필로 긁어가지고 그야말로 기름 먹인 먹물로 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인물이에요. 이 유인물 50장 100장 품에 숨겨가지고 저런 옥상에 기어 몰래 올라가서 금방 잡히면 안 되니까 밧줄 타고 내려와서 뿌리고 잡혀가서 징역 1년씩 살았어요. 그리고 한 100장 뿌리면 그거 다 어디로 갑니까? 휘잉 날아가면 밑에 있는 사법경찰들이 다니면서 다 주워가면 다 뺏어갑니다. 그 중에서 몇 장이 살아남아서 누군가가 보지요. 그래서 이재명 같이 그런데 속았던 사람도 첫 번째 보고는 진짜인가 설마 거짓말이겠지. 두 번째 그러다 그런가 세 번째 네 번째 이런다 그래서 인생을 바꿔서 결국 이 길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그때는 정말로 징역 1년씩 살 각오하고 한 거예요. 대자보 한번 그런 거 쓰면 잡혀가가지고 징역 살았다 이 말입니다. 구속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시절에 워낙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까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게 없으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누군가는 듣는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세상 좋아졌습니까?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신문 봅니까? 포털에서 다 뉴스 검색하지. 거기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기 누르면 하고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카톡 텔레그램을 하나 보내세요. 그리고 개모임 카톡방에 얘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니? 정신 차려야 되지 않니? 한번 해주세요. 커뮤니티에 글도 하나 써주시고 공감 한번 눌러서 위로 올려도 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SM빵.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변화도 다 사람이 한 일이고 그것도 힘있는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같이 가진 것도 없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역사란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든 것이고 그 출발은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역사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냅시다 여러분. 이재명! 작은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바꿉시다. 바다도 강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강물도 냇물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들이 모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출발지요 씨앗이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환호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이재명!
자, 와, 진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오신 분들은 예, 다시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완전 난리 났어요, 진짜로. 와, 세상에나. 파주 완전 뒤집어졌다. 잠시만요. 세상에. 역대 진짜 최대 많은 거 아니에요? 와. 파주 장난 아니네요. 형님. 아이고. 와, 형님 김포 죽었어요. 왜? 차 엄청 막힙니다. 지금? 네. 이제 마주 갈 거야. 어차피 늦어. 다 못 쳐서 다 못. 안녕히 가세요. 오, 세 표. 삼자 하셨어, 세 표. 이재명! 와, 이재명이다! 대박! 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몇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더민주연합 용영인 대표님과 위원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많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각 후보로 출마하신 박지혜 후보님이십니다. 역동매인 의정부 의뢰 출마하신 이재강 후보님이십니다. 네. 우리 원래 마이크를 잡고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개만,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우리 후보들도 소개만 하시죠.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자랑스러운 우리 후보님들이십니다. 앞으로 좀 나와서 우리 이정부 시민분들께 인사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은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다 찾아봐 주실 거죠? 네, 자랑스러운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용해에 누운 보니까 몰빵 생각나나 보죠? 네, 우리 기자회견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협조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자회견 시간을 잠깐 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렵긴 하지만 육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기자회견 할 때는 함성이나 야유나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합니다. 자,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하고 우리 언론 여러분과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에 육성으로 자유롭게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찰나에 불과한 권력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고 국민을 배신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진리를 주권자의 손으로 증명하는 날입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단 2년 만에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세계 5위였던 무역 수지 순위가 지난해 북한보다도 낮은 200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쌓인 무역 적자만 해도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선인 수출길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막히니 경제사정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1.4%로 추락했습니다. IMF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에게 성장률이 역전당했습니다. 소비 침체, 투자 부진, 일자리 한파의 삼중고 때문에 올해 역시 성장 전망은 암울합니다. 이러다 나라 경제가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포천에 가서 진짜 하나로마트에 가면은 파 한 단 875원 하는지 알아보려고 가서 파 한 단 샀더니 3,900원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1시간 알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됩니다. 1시간 일해봐야 사과 한 개 산다는 얘기입니다. 딸기, 계란, 배추 말할 것도 없고 감자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경제는 폭망, 국민들은 고물가 지옥에서 신음하는데 대통령 지금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파 한 단 875원이라고 기획상품 들고 적정한 가격이네 이러면 물가가 내려갑니까? 대통령 심기 경호용으로 875만원짜리 대파 실제로 파 한 단 875원 하면은 농민들은 망합니다. 물정을 이렇게 모를 수는 없는 거죠. 민생경제 상황을 대통령이 관심 갖고 지켜보았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파 한 단 1,000원이 넘은 거는 아마 한 10년 20년 됐을 겁니다. 이 정권은 경제만 망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전 세계 해외 교민들이 자랑스러워했던 모범적인 민주주의 선도 국가가 이제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입틀막, 심지어 칼틀막까지 이런 정권의 폭력 때문에 언론 자유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질식하고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에게 여사자 안 붙였다고 멀쩡한 방송이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병대원 사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더니 이번에는 국민의 눈을 피해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무슨 행사 때문에 들어왔다는데 그게 해결된 것입니까? 호주대사 임명을 즉시 철회하고 해임하고 바로 출국 금지시켜서 수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중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부인이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누군가에게 유리하도록 노선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사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주가 조작을 해서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를 내고 어떤 사람은 23억 원 주가 조작 수익을 얻었다는데 수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명품백 수수, 이거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정의, 상식, 원칙이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국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의라는 단어를 오염시킨 것이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겠다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국민이 맡긴 총칼로 잔인하게 살해했던 수백 명을 목숨을 뺏고 수천 명을 지금까지 고통받는 장애인으로 후유증으로 고통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자가 한 말이 바로 정의사회구현이었습니다. 가장 부정의한 자가 정의를 노래하느라고 정의라는 단어가 오염됐습니다. 공정과 상식, 지금 여러분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공감이 가십니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직접 나서서 국민의 무서움을, 국민의 분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의정부의 주인은 의정부 시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시장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을 배신하는 바로 저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주고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심판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벌을 주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가치,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자회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혹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준비돼 있는 거 없나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표님, 오늘 경기 북부 쭉 도는 일정이시잖아요. 경기 북부 도는 일정이시잖아요. 민주당 경기 북부 후보들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관한 공약을 다수 걸고 있는데 대표님은 북자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주제인 게 맞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에도 경기북도 분도를 주장하는 분도 계셨고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명확합니다. 너무 큰 경우에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1,400만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 이게 한계 국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매우 신중하게 절차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에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경기 북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재정으로 북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부가 현 상태로 분도를 해버릴 경우는 경기 북도로 될 부분이 약 연간 8천억 정도의 재정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들이 약 4천억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1조 2천억 정도 연간 재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재임할 때도 그랬지만 기간 시설에 대한 SOC 투자가 북부에 집중돼서 재정 수입은 경기 남부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출은 북쪽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를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분도하는 것은 공무원들 일자리 늘리고 정치인들 자리는 늘릴지 몰라도 우리 경기 북도 주민들에게는 손실이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분도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는 산업 경제적 기반을 충실히 갖춘 후에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기 북도가 분도가 되면 무슨 규제가 해제될 것이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가 경기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또 군사 분계선에 접해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규제여서 이걸 남북을 쪼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북도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분도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한 규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군사 규제도 완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분도 문제와는 관련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경기도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도가 되어야 된다.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 두 번째, 분도는 해야 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과 또 충분한 산업 경제 기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대표님 막 불중적인 자세를 보인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외교가 잘하고 있습니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 질문은 그겁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너무 저자세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지금 집권 여당 측 국민의힘 측 지적이 있었다. 뭐 이런 취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이시죠? 네. 자 여러분 아니 우리 언론 여러분 외교는 가장 섬세하게 가장 예민하게 그리고 가장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는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국가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최고의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에 득이 되느냐 이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나라에도 득이 되고 우리에게도 득이 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에게 더 득이 되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는 강경 일변도 또는 국익 중심이 아니라 타국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안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경제 상대 국가이자 가장 크게 무역 흑자를 내는 제일 큰 우리 경제 협력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가장 큰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내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매우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 중국에서 한국 물건을 팔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가 지금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결과입니다. 러시아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리가 러시아와 매우 관계가 우호적이었고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개입하면서 러시아와 관계가 틀어졌고 러시아는 그래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은 군사 협력을 러시아와 확대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훼손됐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높아졌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안 관계, 대만과 중국의 관계 우리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만 해협을 둔 그들의 갈등 문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바람에 한쪽을 편들고 현상을 변경하겠다는 쪽을 손을 드는 바람에 우리가 그 갈등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끼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챙기면 됩니다. 대만과 중국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든지 기존의 관계에서 국제관계를 존중한다라는 우아한 외교적 언사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양안 문제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졌다. 불필요하게 적대화됐다. 그것이 결국 경제적 위협을 불러왔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였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걸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문제를 지적하는 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의 말이 맞는가, 외교를 과연 잘했는가, 외교의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이것이 개선되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는가,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 판단하십시오. 평화의 문제, 안보의 문제, 외교의 문제는 먼 우리와 관계없는 일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 문제고 민생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날이 바로 4월 10일이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맞아요. 네, 또 여러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중이니까 또 네,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이제 기자회견은 마치고 마이크 두고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복수 그 없었을 때부터 감사합니다. 예, 애정은 알겠는데 과도한 애정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정부 시민 여러분, 4월 10일 날 자, 시민 여러분, 의정부 시민 여러분, 4월 10일 날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까 드리던 말씀을 제가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권력을 위임받은 우리가 낸 세금을 집행하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권력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 이익을 챙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기의 범죄 행위에 이용하거나, 심지어 국민, 즉 주인을 탄압하거나 고통을 주는데 이용한다면 과연 그게 대리인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돼! 심판해야 됩니다. 그들의 권력을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4월 10일이 바로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주었던 그 권력을 회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주인을 배신하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넉넉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 다 우리가 맡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어요. 통치자, 지배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직하게 일할 모습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힘들죠?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 화나고 짜증나는 걸 넘어서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제는 못 살겠다. 차라리 죽자. 이래서 가족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거 해결하자고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해결하라고 입법 권력을 국회에다 주고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서민들 근로소득세는 정말 악착같이 걷어가고 있어요. 부자들 세금 깎아줘가지고 안 그래도 국가 재정이 부족한 판에 재정 부족 서민 지원할 예산도 없다면서 세금은 대체 부자들한테 왜 깎아줍니까? 남들은 코로나 때 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횡재 본 기업들한테 횡재세라고 추가 세금까지 걷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왜 멀쩡한 기업들 잘 내고 있는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아니 지 주머니에 있는 거 깎아주는 거 말 안 합니다. 세금 깎아줬더니 재정이 부족해서 국가 예산이 부족해졌다면서요. 그래서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했다면서요. 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한다면서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는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공부하는 것밖에 없으니 밥 팔아서 논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만이 살 길인데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그 예산을 왜 삭감하는 것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연구 개발 못하고 해외로 갈 거예요. 중국에서 막 부르고 있어요. 인도에서 불러요. 야 우리가 차라리 지원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연구해라. 우리 연구 개발 인력들 젊은 연구 과학자들 다 떠나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기술 예산만 삭감합니까? 청년들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도 다 삭감. 동네 골목 지원 예산도 삭감하잖아요. 우리 잘 썼던 지역 카페 예산 삭감해가지고 지역 카페 동네에 쓸 수도 못 쓰게 만들어요. 이런 미국에 이런 데 좀 가서 옷 좀 사게 해주면 안 됩니까? 왜 대형 유통점만 가게 만듭니까? 이렇게 엉터리 이재명 이런 엉터리 국가 경영 때문에 경제가 폭망해 버렸어요. 민생이 완전히 파탄 나버렸어요. 한반도 평화도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 지수도 떨어져요. 도대체 이렇게 경제 운영해가지고 앞으로 좋아지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거 있지 않습니까? 아리백 몰라도 된다고요. 여러분도 알죠?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되지 않은 전기로 생산한 제품은 팔 수가 없다. 아무도 안 산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그걸 선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중에 7%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꼴찌 중에서 한참 꼴찌입니다. 다른 나라는 30%, 50%씩 돼요. 그리고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100%, 50% 다 재생에너지 가겠다고 목표를 상향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한 게 뭐냐?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아니 당장 5년 후 지금 당장도 재생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 투자하려던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다시 철수해요. 이렇게 하고도 경제가 살길 바랍니까? 모르면 배워야죠. 모르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정권에 나라 살림을 맡기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와 관계없이 여의도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용산 청와대에 모여서 쑥떡쑥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까? 정치는 우리 삶 자체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 잘못 뽑아서 정치 잘못되면 우리 삶 자체가 통째로 망가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잘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잘 뽑아서 그들한테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우리 살림 다 망가지고 우리 자식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캄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식을 다시 낳아야 될지 더 낳아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안 낳겠어요. 이런 나라 만든 게 뭐냐? 그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한 거예요. 결국 정치는 누가 했냐? 우리가 한 것입니다. 정치는 멀리 떨어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통째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투잡, 쓰리잡 뛰고 애들 교육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집 팔아, 농 팔아서 교육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회가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소수가 다 독점해버리고 압도적 다수는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면 뭐합니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죠. 진짜 공정한 세상. 희망 있는 세상 만들어야죠. 진짜로 희망이 있는 세상. 원칙이 살아있는 세상 만들어야죠. 그게 누가 합니까? 결국 정치인이 하는 거고 그 정치인을 뽑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의힘에 맡겨놓으면 나라가 절단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혹시 더 나은 상황이 돼서 일당이 된다든지 심지어 과반수가 될 경우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절단을 했는데 법과 제도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만들고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라의 시스템까지 법과 제도까지 다 뜯어 고쳐서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실패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실패를 넘어서서 정치에 국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방치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 4월 10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날이 아닙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되는 날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평가를 내서 그들이 현상을 유지하면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아무 관심 없이 다 방치해서 누군가가 뒷골목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데서 마구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구나 이래도 권력을 유지하고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보다 상황이 좀 더 개선됐다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됐다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훌륭한 후보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기후 문제는 우아한 낭만적인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입니다. 기후 문제 전문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박지혜 후보 여러분 잘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하는 도구로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강 후보는 부산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노력하던 분을 제가 경기도로 일부러 모셔왔어요. 모셔와서 제가 부지사로 일을 시켰는데 정말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수로 여기다 추천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선택에 당원들의 선택에 맡겼더니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잘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재강 후보 여러분이 국회의원 만드셔가지고 많이 잘 부려 먹으십시오.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박지혜 후보는 영입 인재 1호인데 제가 경선시켰어요. 본인 무지하게 섭섭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셨죠? 시민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도구니까 여러분이 잘 써주시겠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네, 의정부 시민들이 선택해주신 의정부 갑의 후보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작 2년 흘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에 고작 2년 흘렀는데 얼마나 우리 삶이 바뀌었습니까?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석두라 그래요, 석두라. 힘내세요. 네, 우리의 또 미래는 어떠합니까?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설치 용량이 신규 설치 용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의 한동훈 위원장은 아리백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이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또 무능한 정권입니다. 제가 의정부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요새 의정부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원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의정부 시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우리가 원팀이 되어서 더 많은 예산을 의정부시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는데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는데 어떻게 의정부가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의정부 민주당 후보들이 원팀이 되어 승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라 곳간을 채우고 의정부 곳간도 채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 이재강입니다. 인연을 견뎠습니다. 앞으로 3년 더 이상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민생이 바탕나고 민주주의가 붕괴되었습니다. 4월 10일 날 민생을 회복하고 붕괴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당당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박지혜 후보를 갑에서 뽑아주시고 그래서 이재강 뽑아주시면 의정부의 결정시대가 열립니다. 네, 우리 용혜인 의원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성대 위원장이십니다. 네, 부자리 의정부
오늘 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멋있는 후보들 보이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는 선거 이번 총선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지키지 못했던 재난안전법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운다는 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문성과 실력을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능력을 쌓아온 사람들이 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누구보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전문성을 많이 갖추고 또 실력을 갖춘 후보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 믿으시죠, 여러분? 네, 이번 선거 많은 국민들 참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외교는 왜 이러냐 이야기하십니다. 의정부에 오니까 평화로, 보국로, 행복로라고 저기 지금 표지판에 써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평화 지금 어떻습니까? 남북관계 역대 최고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보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독립을 만들어내고자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을 공산 전체주의라는 딱지를 붙여서 그 공을 폄훼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이 정부 보국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부는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행복을 지키고 그 행복을 더 키우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생 지금 괜찮습니까? 국민들이 더 행복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국민들만 믿고 신발 깔창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24번 최승만입니다. 4번도 아니고 14번도 아니고 무려 24번이요. 자, 의정부 시민 여러분, 준비됐죠? 심판할 준비되셨죠? 4월 10일에는 이 나라 주인이 의정부 시민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자, 이제 파주로 넘어가실 것 같은데요. 자, 오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굉장히 파이팅! 잠깐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 그랬어요. 잘했어요. 실물이 더 잘생기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쪽.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손님이 그 집안에서 잡아버려야지 하게. 그 대박 잡아버려야지. 대통 대박 잡아버려야지. 이 새끼를. 잠깐만요. 잠시만요. 대표님 가셔. 잠시만요. 이거 가셨나 보다. 다 타신 거 아니요? 아이고. 타셨나? 네, 타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빨리 이동할게요. 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타시는 거 촬영을 못했어. 와, 오늘 정말 장난 아니네요. 진짜 끝에까지 엄청나게 많이 오셔가지고. 와.